매일 밤 홍대 힙합클럽에 올라서는 래퍼 심뻑은 헐렁한 낯이 사타구니 구질구질 레인생 핑크빛의 개뿔. 그를 좋아하는 팬이 있는 한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난 그냥 플로우 앤 플로우 뭐지? 욕해줘. 욕해줘. 닥쳐 꺼져 이 도라이 같은 것들아. 뭐가 참 먹어. 영화 변산 시작합니다. 벌써 6번째 열리는 쇼미더머니에 1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참가하는 학수는 심뻑 씨는 홍대에서 알아주는 래퍼인데도 항상 3차 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랩할 때 사투리 혹시 고향이 서울이요. 이번에는 확실히 준비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이제 여기 게임 다. 그리고 변함없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쇼미더머니 예, 3,000원이요. 랩 쩔던데 고맙습니다. 그 이름이 씨빠 아니 씨빠 그런데 오이. 일방통행을 거꾸로 밀고 온 놈들이 하필이면 야, 학수야. 뭐 학수? 오랜만에 보는 고향 친구들이었습니다. 명절 때라도 한 번씩 내려오지 그랬냐. 하지만 학수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네. 여그 부안 해상병원이에요.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이 말을 막 그따구로 심뻑심뻑하게 한다냐. 심뻑. 여보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도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 푹 맞고 쓰러졌다니. 걱정 따위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가족을 버리고 나가 알고 왔어 어디 있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옆에 없었던 아버지를 죽었냐? 하루도 빠짐없이 원망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하나 남은 가족, 가장 밉지만 가장 그리운 이름, 아버지. 그렇게 발길을 끊어버린 지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퍽퍽한 삶의 무게 징그 어깨 위에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 지우개로 밀어 10년 만에 왔네 짠내 나는 이곳에. 하지만 멀쩡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다시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너 제대 홍기야? 뇌졸중이라고 하대? 나 갈라면 아직 멀었어. 응? 그럼 전화는 누가 한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도깨비를 좋아할 것 같은 친구가 이곳에 함께 있었죠. 학창 시절 시드니 첫사랑 미경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 노래방에 간 학수는 미연이 너가 왜 커서 나오냐? 맞는가? 이 내가 친구들의 실수로 선미에게 상처를 주었죠. 네가 여기 왜 있냐? 불렀잖여. 와 반갑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과하게 멀쩡해 보였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불렀었대요? 이때 뭐? 아버지의 오른팔 중식 아저씨도 함께 있었죠. 여지까지 아버지 꼬봉을 하고 있네. 아유. 같이 늙어는 파트너 시키야 파트너 몰라 파트너 셰프. 야 저게 어딜 봐서 죽을 양반이냐? 별일 아닌 것 같아 돌아가려는 순간 실례합니다. 뭡니까? 순찰 중인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무한농협 보이스피싱 용의자라다가 체포합니다. 지명수배 중인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말이죠. 그런데 학수가 잡혀온 지구대에 신문기자 원준이 왔습니다. 범이 잡혔다고? 이거 누구요? 이 인간도 학수에겐 악연이었습니다. 교생이던 원준은 글을 잘 쓰는 학생 학수의 노트를 보고 내 고향은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네. 이게 어린 놈 새끼가 이거. 훔쳤습니다. 누가 내 노트를 가져왔다고 노트를? 그리고 너 학교 선생 아니야? 이 뱀장어 새끼 시인데 부르셔. 어떤 새끼 이거. 학수에게 훔친 시로 신춘문예까지 당선이 되었죠. 이런 도둑놈의 새끼 이거. 이 도둑놈을 여기서 다시 만났네요. 야 이거 얼마만이야? 야, 뭐 야가 범인이요? 이거 봐봐. 똑같이 하냐? 응? 영락 없어. 똑같네? 어이씨. 그런데 똑같네? 엠병. 야도 수갑 채워요. 아유 답답하네. 아유. 모자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잡혀온 학수는 원준의 보증으로 풀려났습니다. 예? 풀어줘. 하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부안을 떠날 수 없게 되었죠. 간다. 아유 저 도둑놈의 새끼 좀. 어쩔 수 없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글을 쓰고 있는 선미는 야 니는 그 노트북이라도 하나 사지 뭘 그렇게 여지껏 문학 소녀네 문학 소녀. 벌써 책을 집필한 작가였습니다. 문학소녀 아니요. 그런데 이때 왠지 겨울을 좋아할 것 같은 친구가 문병을 왔습니다. 아버님은 좀 어떠셔? 솔찬히 좋아지고 계시나? 바로 그녀가 학수의 첫사랑 미경이었죠. 안녕. 살아온
간다! 아저씨 잠깐만요. 버스에서 고백을 하고 차인 쪽팔림의 주인공이었죠. 야 미경이 오랜만이네. 학수 이은병을로 미경이나 한눈에 알아보네. 미경아. 선미가 급하게 돌려보내지만 학수야 나중에 또 봐. 뭘 나중에 봐. 지금 봐. 학수가 따라 나서고 그녀의 피아노 학원에 함께 왔습니다. 어떻게 래퍼가 될 생각을 했을까? 떠나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뭐. 그런데 도둑놈이 여기까지 어쩐 일로 아, 너 뭐 고등학교 때 우리 미경이하고 이제 우리 둘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얘가 하는 말은 둘의 사이도 믿을 수 없었죠. 그 뒤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회포를 풀고 있을 때 아, 나도 거기 알아요. 예. 센 척하던 도둑놈은 용대라는 동네 건달에게 아가씨는 이쁘게 데리고 오고. 미경이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아, 그런데 나 좀 쉬고 싶다. 갑자기 그녀가 훅 들어오는데 아, 이 시간을 방해하는 불빛에 짜증이 제대로 났습니다. 그 불 좀 꺼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아야, 나 모르겠냐? 나 용대요. 어릴 적 학수가 그렇게 괴롭혔던 용대였습니다. 하지만 야 너 이 새끼 많이 컸다. 에? 지금은 사과하고 싶은 얼굴로 변해 있었죠. 아니 미안하다. 내가 저 옛날에는 왜 그렇게 책가방도 들어주고. 그리고 용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 나 지냈으면 됐니? 그 시절에 했던 괴롭힘도 하나씩 돌려받게 되었죠. 한편 다음 날 위기를 느낀 원주는 미경의 마음을 잡고 싶어 안달이 났죠. 한번 걸어가요. 저거 선배차 같은데? 아 나 저거 취재증 써놨는데 저거. 하지만 불편했던 그녀는 선미와 학수를 불렀습니다. 미경이가 같이 노래방 가자는데. 둘만의 시간인 줄 알았지만 학수의 등장에 놀라고 선미가 도착하자 데이트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술자리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죠. 선미야. 한 놈은 도둑, 한 년은 양다리, 한 새끼는 양다리? 줘. 따라오지 마라. 아니 뭐야 뭐 니네 아직도 좋아하냐? 찌질한 새끼. 넌 네 아버지랑 똑같은 새끼야. 사실 선미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수를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니는 학수 걔가 어디가 그렇게 좋냐? 그냥 걔가 좋아. 그냥 좋았습니다. 한편 도둑놈은 다시 용대를 찾았죠. 어릴 적에 학수 꼬붕이었다면서. 학수가 아직도 요야붕이요? 야 이 쪽제비 이 새끼야. 네가 년 땜시 나까지 갈고 는겨? 니? 그런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까불다가 나 너에 대해서 쓸 거 많어. 어? 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책을 읽게 된 학수는 첫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사랑한 것이다. 그 마음을 조금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미 산소는 다녀왔냐? 아버지의 마음은 알 수 없었죠. 미안하다. 아니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요 자꾸? 그 어머니 장례식 못 온 거? 아 나가 거기 가면은 잡힐 게 뻔한디 나가 간판 가면 좋겠냐? 자기만 생각하는 아버지가 야 니 나와봐. 나와 어머니를 등한시한 지난 날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내가 저 인간이랑 똑같다고? 하지만 선미의 기억 속의 학수도 나한테 노후를 발견시켜준 사람이 바로 너여. 그런 애증이었습니다. 누구야? 근데 난 네가 좋다. 좋아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어. 형 쇼메서 전화 왔어. 너 가방 싣고 어디 가냐? 서울 가요?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지만 인자부터라도 서울 가서 일관성 있게 살아.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학생님. 용대가 뒤를 붙잡습니다. 학수야? 왔어 이 새끼야. 가슴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야 용대야 나 얼른 서울 가야 돼야. 결국 차에 잡혀 끌려간 곳에서 미경을 만났습니다. 미영이 뭐해? 용대? 용대도 그녀를 노리고 있지만 학수야, 네가 양보 좀 해라.
사실 좀 해맑은 편인 미경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용대 너 진짜 조폭이야? 뭐 아니란 게 조폭들은 옷을 꼭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 촌스럽게. 패션 리더 이 감각 없는 나 용대는 아직 몰랐지만 팔이 X만 새끼가 어디서 진짜. 학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려니 뒤지고 싶냐? 다시는 나한테 안착하지 마라. 네 아니요. 박수야 웃지 말어. 안 되네. 용대 잘 먹었어. 학수야 잘 가. 또 봐. 그런 그녀를 두고 이젠 대책 없는 내기까지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성공하면 어쩔 것이오? 넌 평생 내 운전기사여요. 콜이요. 똑같이 해봐라. 절대 받아줄 턱이 없는 그녀였기에 학수는 자신이 있었죠. 들어와.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고 지금 그 생각하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왜 봐, 용도야? 아유, 나 진짜 아니야. 그리고 내기의 결과로 용대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인사 드리겠습니다 형님. 저 김용대라고 합니다. 근데 형님이 뭐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우리는 우리 관계가 있으니까 넌 신경 쓰들 말어. 그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멍청한 내기 한 번으로 전부 꼬여버렸습니다. 아들은 너하고 총자가 달라. 나같이 살 거다 그것이야? 결국 서울도 못 가고 돌아온 학수는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곧 돌아가셔. 선미가 아는 이상한 소리는 괜찮대요.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딴 식으로 살 거요? 다음 날 아침 내일의 작가상이면 높은 상인가 봐요. 상금이 1억이나 된다는데 말 다 했지. 제8회 내일의 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작가 정선미 씨를 만나러 상을 받은 선미가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아버지를 맞고 이게 뭐야 이게 고통이야.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얘기 안 할 거면 뭐 달라고 불렀어. 나가 당장 죽어도 서운할 거 하나도 없어. 너 같은 양아치 꼬봉 새끼를 두고 죽는 게 쪽팔려 이 새끼야. 야, 또 밟히면은 평생 정신으로 살게 된다. 다시 아버지의 걱정을 듣자 학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끌려다니지 않기로 말이죠. 너 왜 타냐? 출발이요. 더 피할 자리도 도망갈 생각도 없어진 학수는 오늘 끝장을 보기로 합니다. 뭔 일로 여기까지 불렀냐? 어? 왜? 꼬부기 다니까 억울하냐? 아주 그냥 끝장을 봐불자. 커먼해 이 새끼야. 그리고 둘은 갯벌에 뒤엉켜 싸우게 되죠. 이때 이 싸움을 개비해서 안 돼요. 걔들 세계는 우리랑 다른 겨.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미안, 내가 좀 늦었지. 미경이 때문에 잠시 멈췄지만 쳐다보지 말아요. 저런 팔이 만한 새끼가 날. 유치한 남자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창회가 되어버린 바닷가에서 둘은 묵은 감정을 털어버렸습니다. 어따 학수가 겁나게 잘 박네. 둘 다 개완하지? 그래 미안하다. 너도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선미의 마음도 학수에게 닿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그녀는 적극적이었죠. 내 좀 쿨이야 돌려먹고 그냥. 하지만 아버지는 형님. 기다릴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강골은 강골이요. 진작에 끝날 판인데 자식이 힘이 됐던 게 비네. 자신만 알고 살아온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너도 개개를 좋아할 텐데 마지막 걱정은 아들의 건강이었습니다. 삶아서 먹어. 폭탄주는 치약이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대장하면 아물릴 것이요. 과연 잘 살아. 학수를 기다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나 텔레비 나오는 것도 보고 가야지. 영화 변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작품 변산이었습니다. 황산벌, 왕의 남자, 평양성 등
최고의 흥행 메이커 이준익 감독의 13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 지우개로 밀어 10년 만에 왔네 짠내 나는 이곳에 우연히 노래방에서 랩을 하는 박정민 배우를 본 뒤 영화를 만들었다는 일화로 유명한 만큼 어찌게 래퍼가 됐대? 처음부터 학수를 정해놓고 만들어진 이야기였는데요. 아따 그림 좋네. 아이 자타공인 국내 짜증 연기 원탑인 만큼 이 작품에서도 짜증은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아이씨 손가락 주고 어떻게 하냐? 아 언제 뭐 신경 쓴 적 있어? 아 정말. 환장하네 정말. 고향을 떠나 빡센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며 힙합이라는 음악으로 표출하던 무명의 래퍼 학수가 혹시 고향이 서울이요. 그 이름이 씨빠. 아니 씨빠. 고향으로 강제 소환되고 야 학수야. 뭐 학수? 잊고 싶었던 과거와 마주하게 되면서 명절 때라도 한 번씩 내려오지 그랬냐? 그래. 자신의 흑역사를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유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아들이 말을 막 그따구로 심뻑심뻑하게 한다냐. 심뻑. 여보세요. 영상에서는 다 담지 못했지만 학창 시절의 많은 회상과 아픔을 참고 견뎌야 하는 모습들, 아이고 서리슨. 그리고 뇌리에 박히는 수많은 대사들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같이 늙어는 파트너 이 새끼야 파트너 몰라 파트너 쉐프? 학수야, 애미 산소는 다녀왔냐? 가족의 아픈 사연과 미안하다. 야, 니 나와봐. 학창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짝사랑과 첫사랑, 니는 학수 걔가 어디가 그렇게 좋냐? 그냥 걔가 좋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 현미야. 한 놈은 도둑, 한 년은 양다리, 한 새끼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묵혀두었던 감정들까지. 양다리? 줘. 현실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추억과도 같은 이야기. 아니 뭐야 뭐 니는 아직도 좋아하냐? 나한테 노을을 발견시켜준 사람이 바로 너여. 희지 없이 담아낸 노을의 아름다운 풍광까지 볼 수 있는 누구야? 근데 난 네가 좋다. 영화 변산 추천하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형 쇼메서 전화 왔어. 도무지 도려낼 수 없었던 도리어 선명한 기억 붉은 빛의 고향을 떠나보낸 해가 지는 동네 바람 부는 곳에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는 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이 마음도 사랑한다고 말해